스토브리그 핫이슈를 이어갑니다.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외부 FA 영입에 공을 들였던 팀을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두 팀, 하나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 타구단의 이 두 팀을 바라보는 그 생각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년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연령 제한 논의 25세 이야기가 좀 더 많던데요. 이것도 한번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팀을 한번 꼽아 보세요. 그러니까 두 팀을 꼽으면 그래도 하나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인데 뭐 그렇게 거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 두 팀이 최근 몇 년간 외부 FA 영입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빌딩 그리고 씀씀이 줄이기에 집중했던 두 팀인데 올 스토브리그에는 뭔가 투자. 하나는 최은성 선수를 데려왔고 양의지 선수에게도 영입에는 실패했습니다만 6년간 150억 원. 굉장히 큰 금액을 베팅할 정도였고 이태양, 오승진 등 외부 FA 3명을 풀로 잡았습니다. 롯데 역시 유강남, 노진혁 선수 둘을 데려왔는데 두산은 뭐 최고죠. S급 양의지 선수를 데려오면서 그래도 업그레이드 됐다. 박세희 선수가 나갔지만 양의지 선수가 왔으니까 키움도 원종현, 이홍종 이렇게 베테랑 선수들로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 단골 이 두 팀은 가을 야구의 단골이죠. 두산이 9위를 하면서 올해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가을 야구 단골인 이 두 팀보다는 하위권인 하나 롯데의 전력 보강에 시선이 쏠리는 측면이 있죠. 수도권 A잔장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하나와 롯데가 확실히 보강을 했다는 느낌이다. 노선 변화도 분명하다. 리그 전반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3명의 외부 FA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곧바로 점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평가들. 일부 단장들은 그래도 보강을 해도 꼴찌를 탈출하기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하나에 대한 전망들 비단장입니다. 하나는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뽑느냐 중요. 하나가 FA 3명을 데려왔다고 하지만 전력에 큰 영향을 줄 선수는 사실 최은성 하나. 오히려 외국인 타자는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아는데 특허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제 데려오는 선수가 장타력이 확실하다면 분명 전력에 도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하나의 승률이 높아지고 리그의 박진감이 내년 이야기입니다. 더해지겠지만 하나가 한 해 만에 탈꼴찌는 쉽지 않다. 시단장 얘기입니다. 최은성을 영입했지만 하주석이 빠져나갔다. 외국인 타자가 어떤 선수가 들어오는지 궁금하긴 한데 최은성 하나로 타선이 살아날까? 투수도 젊은 선수들이 있지만 경험치는 좀 더 쌓아야 한다. 다이내믹한 변화는 어렵다. 어렵다. 요 생각. D단장입니다. 하나는 보강은 됐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년에 10위를 어느 팀이 할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그 생각을 하면 하나 밑으로 예상할 만한 팀을 찾기가 어렵다. 하나는 내년을 승부수로 보기는 어렵고 내년에 도약을 하고 유현진이 복귀할 때가 큰 변화의 해가 아닐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견으로 유현진의 복귀 시점을 겨냥해 지금 전력 보강을 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하나는 내부적으로 내년을 일단 도약의 해, 변화의 해로 규정을 했습니다. 3년 연속 꼴찌였는데 내년에는 더 나은 시즌. 몇몇 관계자는 하나 관계자는 4할 때 중반의 승률을 물론 희망이죠. 희망사이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노력을 할 거다 이야기를 했고 4할 때 중반 승률이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면 뭐 7위, 8위 왔다 갔다. 그 정도. 하나 외국인 선수 조만간에 다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금 페냐 선수 재계약 발표를 했었고 2, 3일 내에 투수 타자 한꺼번에 발표한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오늘 2, 3일 내니까 내일이 되면 영상이 나올 때 되면 뭐 다음날 그 다음날 뭐 안에 다 발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만간 발표인데 공식 발표인데 계약 막바지고 지금 메디컬 체크 막 여러 가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는 최근 터크먼 대신 좀 더 타격 생산력이 높은 타자를 물색해 왔고 그렇게 결론을 조금씩 내려갑니다.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메디컬을 통과해야지 뭐 된다. 아무래도 이제 LG의 어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메디컬 좀 더 꼼꼼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인 투수 남은 외국인 투수 한 명은 뭐 동양 야구 경험이 있는 우한 투수가 최우선 지금 컨택 포인트인데 온라인에 지금 익히 이름이 알려진 선수입니다. 근데 뭐 구단도 딱히 여기 대해서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 밟고 있습니다. 롯데 얘기입니다. 롯데는 이번 스토브리그에 앞서 일찌감치 영입 영순위 선수 2명을 딱 꼽았는데 유강남 노진혁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했던 선수들을 다 데려온 건 맞습니다. 이미 투자 의지를 시즌 초반부터 다지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롯데의 내년 시즌에 대해서는 타팀 단장들은 좀 변수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단장 얘기인데, 이번에 유강남 영입 좋지만 이대호라는 거물급이 빠졌다. 그걸 어떻게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롯데가 이제 준비는 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3할 타율에 이대호 선수 얘기입니다. 3할 타율, 타점, 홈런 이거 줄어드는 거 무시 못한다. 이대호라는 엄청난 타자가 빠졌다. 영향력이 있는 선수가 은퇴를 한 거다. 롯데는 이대호 공백을 어떻게 커버하느냐가 숙제다. 준비는 알차게 됐다고 본다. F 단장 얘기인데, 확실히 내년 시즌을 향한 움직임은 달라졌고, 롯데가 매우 공격적으로 F 협상에 임한 것으로 한다. 하지만 기존하고 방향이 너무 달라졌다는 느낌이던데, 고참들 정리를 많이 했죠. 뭐 작년까지도 계속 젊은 선수들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방출 선수들을 싹쓸이했다. 무조건 내년 시즌에 초점을 딱 맞추는 그런 느낌. 프런트의 의지가 명확히 보이는 움직임들이다. 프런트의 큰 권한이 선수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큰 권한이 주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롯데그룹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15일 오늘이죠. 롯데 지주 이강훈 상무를 전무로 승진을 시켜서 롯데자이언츠 대표이사로 새 신임 대표이사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승환 사장 후임으로 이강훈 사장이 롯데자이언츠를 이제 또 맡게 되는데, 이승환 사장님은 이제 3년간 롯데자이언츠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팀 리툴링, 그리고 체질 개선, 장기 로드맵, 그리고 여러 가지 구단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좀 딱 가이드라인을 잡고 지조 있게 이렇게 팀 운영을 해 왔던 분인데, 성민규 단장과 함께 지난 3년을 계속 팀을 이끌어 가셨는데, 사장이 바뀌었어요. 사장이 바뀌었는데, 롯데는 승민규 단장과는 이미 뭐 내년 내후년 재계약을 한 상태고, 사장이 바뀌어도 기존 구단의 장기 로드맵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롯데 지주가 그때 유상증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롯데 지주가 중심이 됐었죠. 이분이 롯데 지주의 또 상무시기도 했고 이제 전무로 승진하셨는데,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의 발전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한 쪽이 바로 롯데 지주입니다. 같이 늘 구단에서 보고하는 모기업의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롯데 지주입니다. 이제 롯데 자이언츠 업무를 바로 뭐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뭐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단의 연속성은 또 이어집니다. 9개 구단 단장들이 13일, 14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유천규 SSG 단장의 이제 자진 사퇴가 계속 이야기가 뭐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3년 연속 우승을 한 단장이 다 지금 중도하차 있습니다. 3년 연속 우승팀 단장이 다 좀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죠. 2020년 우승 뒤에 2021년 김종문 NC 단장, 그리고 2021년 KT 우승 뒤에 올해 초 이승용 KT 단장, 이번에 이제 유승규 단장까지. 김종문 단장은 선수들의 방역 수칙 위반, 술자리 파문 요 때문에 또 물러났고, 이승용 단장은 그룹에서 육성을 위해서 이선으로 좀 딱 이야기를 해서 또 물러나게 됐고, 유승규 단장은 또 여러 이유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 프런트 야구의 이 강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졌고 권한도 커졌죠. 근데 뭐 단장들은 이번에 뭐 감독은 파리 목숨이면 뭐 단장들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임원은 임시 직원의 준말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본인들끼리 자주 섞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이번 단장들의 워크숍에서 내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연령 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4세 고수와 25세로, 왜냐하면 대회가 1년 연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25세로 한 해 더 연령 제한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25세로 조금 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았다. 좀 더 많았다. KBO 관계자도 대회가 연기됐으니까 자연스럽게 25세 가는 것이 좀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제게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아니죠. 내년 3월에 다시 구단들의 자체 공식 안을 가져와서 다시 재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행위에서. 실행위 논의를 하면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오히려 이제 나이 제한 이 부분, 요 부분보다도 이번에 치열하게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 선수 차출, 그리고 나중에 와일드카드 차출에 대해서 내년에 차출을 거부하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구단이 찬성을 했습니다. 내년 아시안 게임이 뭐 열릴지 안 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좀 변동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무조건 10개 구단이 차출에 응하고 딴말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때 대회가 열릴 때는 한창 시즌이 막바지에서 순위 다툼이 매우 치열하니까, 주전급 선수가 뭐 몇 명 빠지고 누가 빠지고 또 와일드카드가 누구 언급되고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합의를 한 거죠. 다 합의했다 그럽니다. 이번에 절대 이제 딴 말 하지 않겠다. 무조건 차출에 응하겠다. 구단당 차출 인원은 최소 1명에서 뭐 최대 3명 아니 거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영상을 뭐 재가공해서 즐기는 거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뭐 감사할 따릅니다. 뭐 자동적으로 또 홍보도 되고 야구부장 누군가 했는데 아시기도 하고 부분 캡처를 해서 즐기시는 거 커뮤니티에서 즐기시는 거 뭐 엄청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댓글로 또 공유도 하시죠. 또 감사하고 제가 댓글 올리는 거 또 공유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유튜버 분들이 제 영상 내용을 전체를 그대로 그냥 영상을 야구부장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면서 읽으면서 영상을 만드시는 것은 좀 그런데 뭐 볼 때마다 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영상 캡처를 하시면서 링크를 늘 걸어주시죠. 예, 그건 참 감사드리는데 작은 제 부탁은 하나는 뭐냐면 영상 업로드 후에 정말 뭐 한 30분, 뭐 1시간 정도 약간의 텀을 주시면 어떨까 좀 부탁을 드려요. 영상이 올라오고 뭐 20분도 안 돼가지고 전체의 영상 캡처본이 바로 올라오니까 이 영상 초반의 조회수 러시가 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유튜브에 뭔가 알고리즘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다 중요한데 이게 좀 아쉽다. 요걸 우리 이제 편집팀에서도 여러 차례 좀 업소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 경로로 즐겨주시고 자발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 채널도 아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